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하이엔드 오디오, 그 중에서 스피커 제작사가 만든 스피커를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이 스피커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하고 있죠. 오케스톨즈라는 국내 하이엔드 브랜드의 제품입니다. 신제품인데요. 오케스톨즈 하면은 저도 오디오 쇼장에서 보고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김편님도 한번 보셨죠? 그렇죠. 그리고 평판도 많이 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추적을 좀 해봤더니 네. 상당히 역사는 오래됐어요. 네. 1999년에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 해서부터 CS도 한번 출품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이 모듈식, 그 중에서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정말 수평 방향까지 포함을 하는 파격적인 디자인, 다 이제 음질을 위한 거지만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역사가 깊은 국내 스피커 제작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 보니까 해외에서도 굉장히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북미의 최대 오디오 쇼인 엑스포나 이런 데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미넨 하이엔드 오디오 쇼에도 계속해서 이제 연차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쪽에서도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해외 리뷰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오디오 홀릭이라든가 인조이 오디오닷컴이라든가 그런 데 리뷰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과연 어떤 소리를 낼까 저희도 궁금했는데, 이게 오케스톨즈가 저희 시청실에 당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모델은 OCS600CE의 미니 모델입니다. OCS600CE는 원래 있었던 모델인데 그 모델은 좀 크죠. 그래서 한국의 가정 환경에 좀 더 적합하게 좀 더 사이즈를 줄여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스펙표로만 보면은 원래 있었던 C, 이게 이제 그 팜플렛 보면 이제 엘레강스를 뜻하는데요. 예. 한 120cm, 한 1m 20 정도 되고요. 얘가 지금 한 78cm 정도. 그래갖고 이 촬영 전에 여기 이제 사장님이랑 이제 전자공학 출신이시잖아요. 그래갖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좀 더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보통 방에서 듣거나 작은 평수의 거실에서 듣는 스피커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어갖고 그래서 미니 버전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우선은 이 제품을 처음 보면은 인클로저가 눈에 가장 띄죠. 어떤 분들은 이제 골드문트 이런 걸 연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선은 저는 인클로저, 스피커 인클로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인클로저 형태는 박스형의 전면 배플에 유닛을 배치하는, 혹은 가끔 이제 사이드에 우퍼를 배치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스피커 인클로저에 유닛을 배치하는 방식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전면 배플 외에 다이폴, 바이폴라 이런 방식도 있고, 제 옆에 있는 MBR 같은 경우는 360도 전방향으로 소리가 퍼질 수 있게 그런 유닛을 따로 만들어서 옴니 디렉셔널 이런 그 기법도 있고, 전면 방사 방식이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리본이나 정전형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스피커 제작사 그 윌슨 오디오만 봐도 국내에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은 모듈러 스타일의 스피커를 처음 만든 그렇죠. 그 회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윌슨만 하더라도 위아래,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위치에서 귀에 정확히 각 모듈이 오게끔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하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얘는 파격적으로 상하뿐만이 아니라 좌우까지. 그래서 토인서부터 여러 가지라고, 지금 명칭은 리발빙 디렉셔널 유닛이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유닛뿐만이 아니라 유닛을 담은 인클로저 자체를 모듈러 했기 때문에 이런 리발빙 설계가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실제 이렇게 만져보면 옆에 이제 요 레버를 풀어가지고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스피커는 그냥 정면을 향하게 딱 위치시킨 다음에 이거 트위터와 미드레인지 이쪽을 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인 같은 거를, 이 전체 토인을 조정하지 않고 청취 위치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운데 이제 트위터가 있잖아요. 그래갖고 트위터가 음의 재생음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를 하는데, 소파 높이가 사실상 저마다 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앉은 포인트 거리에 따라서 특히 트위터의 상하를 조절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그 이득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설립하신 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봤는데, 김편님이나 저나 이제 말씀이 엄청 많으시죠. 자기 자부심도 엄청 강하시고, 실제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그 콘서트 홀에 실제에 그 가까운 그런 음장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설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장감일 수도 있고 현장 콘서트홀에서 느껴지는 각 악기의 음색. 그렇죠. 그 두 가지에 최대한 근접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 리발빙, 그러니까 좌우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모듈러 예. 타입의 스피커가 개발이 됐던 거고, 지금은 그래도 이 얌전하게 플로어 스탠딩 타입으로 위아래로만 박혀 있는데, 그렇죠. 예전에 뭐 저기 좀 플래그십 모델 보니까 수평 방향으로, 예. 그러니까 약간 저런 느낌이에요. 오케스트라에 바이올린 있고 첼로 있고 그렇죠. 더블 베이스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겠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전화 통화로 몇 가지 여쭤봤을 때 뭐 하스 이론 해갖고서 네. 사람의 귀는 이제 100만 분의 5초 이 정도까지 미세한 차이를 통해서 위치, 결국 음장이나 음상에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걸 통해서 자기는 자기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수평 배치인데 예. 워낙 이 플로어 스탠딩 종으로 세워놓는 게 워낙 전형화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 플로어 스탠딩이라고 그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의 정말 압도적인 스테이징 그런 감각들, 그 다음에 각 악기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구분되면서 위치가 구분되면서 또 음색도 분석적으로 딱 분리되는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목표로 개발된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우선은 맨 위에 있는 거는 미드레인지 중역 재생하고요. 밑에 있는 거는 트위터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게 베이스 우퍼. 트위터가 1인치,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가 4.5인치, 베이스 우퍼가 6인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네. 세계 유니타 노르웨이 시어스 제품인데요. 네. 보니까 지금 미드 레인지하고 우퍼는 진동파는 마그네슘인데 약간 보시기에도 색깔이 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달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유닛 형식번호를 한번 추적을 해봤더니 이 우퍼는 마그네슘에다가 그래핀 코팅을 해갖고 네. 어떤 금속판 부식 방지도 좀 하고 무광 효과도 좀 나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음향적인 도움을 주려고 특히 우퍼에 네. 지금 그래핀 코팅을 했다. 그 사실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매지코도 최상위 모델로 가면은 그래핀을 진동판에 사용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핀이 워낙 댐핑 특성이 좋아갖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 진동도 좀 막을 수 있고, 예. 좀 더 평탄하게 플랫하게 특성을 낼 수 있어갖고 요즘 진짜 여러 가지로 투입이 되는 꿈의 소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요즘에 막 케이블에도 활용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면은 인클로저 자체는 이렇게 트위터는 좀 밀폐된 그 형태고 베이스 우퍼랑 미드레인지는 이제 포트가 있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어요. 특이한 게 이제 뒤에 점퍼 케이블이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 구성으로 봤을 때 밑에 하단에 이 베이스 우퍼, 예. 이 모듈 안에 이제 크로스오버가 있어갖고 네. 각각 점퍼선으로 지금 연결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청할 때는 아테나 뮤즈 이쪽에 이제 이거 구입하면은 아테나 뮤즈 케이블로 와이어링을 해서 납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테나 뮤즈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테지만 또 국내 굴지의 하이엔드 케이블 메이커입니다. 케이블 수준이 굉장히 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앞에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진상으로 보여드리면 뒤쪽에 이제 굉장히 또아리를 튼 케이블들이 연결돼 있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공식 임피던스는 4ohm이에요. 그리고 감도가 좀 다르게 돼 있죠. 일반적인 스피커랑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모듈 형태라서 이제 각각 공표를 하신 것 같은데 예. 가장 감도가 높은 거는 트위터 89dB이고요. 미드레인지가 84dB, 우퍼가 85dB를 보이고요. 저는 이게 가장 좀 인상적인 거는 스펙이에요. 주파수 응답성이에요. 예. 어떤 데시벨로 기준을 삼았는지는 나오진 않았지만은 20Hz에서 그러니까. 25kHz. 그러니까 6인치 우퍼를 쓴 요 한 78cm 정도 되는 플러스 스탠딩 3웨이 스피커가 네. 20Hz까지 떨어진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저희가 녹음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저음의 깊이, 그다음에 단단함, 그다음에 이 넓은 어떤 스케일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과언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은 과연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저희가 청음하고 녹음을 해봤습니다. 이번 테스트에 사용한 장비는 일단은 소스기기 쪽에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오랜더의 N10 사용했고요. 그 DAC는 바노디오의 파이어버드 마크 3 파이널 에볼루션, 그 다음에 인티앰프는 아큐페이지의 E5000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칭을 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어떤 소리가 날지 한번 이어서 세 곡 한번 들어보시죠.
You live all your days according to his way. Oh, Mary, never show your true face, pretending high grade. Oh, Mary, what good is your crown with your heart on the ground? Oh, Mary, oh, God save the Queen with the throne made of stone.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저는 첫 곡을 딱 들어보면서 제작자가 의도한 것들이 꽤 설득력이 있게 들렸어요. 일단 무대가 이제 앞에 굉장히 그 실체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느껴지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일단은 포커싱 같은 게 굉장히 또렷하게 잘 잡힙니다. 그러니까 실제 뮤지션들이 앞에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에서 뭐 좁은 데서 이렇게 막 노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넓은 공간에서 노래할 때 그 홀톤이랄까요?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느껴졌었어요. 하지만 답 진동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어되어 있어서 굉장히 밀도 높고 아주 정교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순서가 약간 이제 코나님하고는 반대였는데 예. 일단 소리 자체, 소리 결, 그 터치감 자체가 무척 깨끗하다. 예. 정갈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예. 그리고 특히 첫 곡에서 이제 그 소프라노의 고음이 이게 지금 소프트 도움이 맞나 싶을 만큼 네. 청감상으로 상당히 위로 시원하게 쫙 뚫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우퍼 모듈, 베이스, 그 미드레인지 모듈로부터 벗어난 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은 이 단독 모듈을 쓴 그 효과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곡에서는 사실 이제 정말 이 스피커의 잠재력을 봤는데 이렇게 저역이 단단하고 돌덩이처럼 그리고 각 음상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정말 정교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브랜드 이름을 오케스톨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오케스트라를 어느 시청실에 놨든 예. 인스톨 예.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모듈형으로 설계한 이유가 아까 이제 뭐 음장 형성이라든가 포커싱이라든가 뭐 이런 토인의 어떤 용이함 뭐 이런 걸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모듈식으로 유닛을 각각 따로 수납하면은 이점이 있는 게 서로 간에 간섭이 없죠. 공진이 전달되는 게 굉장히 적고 예, 그럼으로써 소리가 정말 깨끗하고 공진으로 인한 어떤 착색이라든가 오염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없고 두 번째 곡 이런 것도 저역이 굉장히 계속 콩콩콩콩 거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서로 소리가 섞이지 않고 굉장히 깨끗하고 정갈하게 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진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거는 트위터하고 미드레인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드레인지도 사실 트위터를 괴롭히고 예. 있는 건 맞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각 인클로저 자체로 더군다나 이게 지금 아주 단단한 알루미늄 인클로저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공진은 물리적으로 일단 떨어뜨려
떨어뜨려놨다. 네. 그래서 첫인상이 중고역, 특히 고역이 되게 예. 깨끗하게 나온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우퍼, 베이스는 뒤에 포트가 있는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인데도 예. 상당히 밀폐형 느낌을 받는, 그래갖고 아까 코나님하고 약간 YG 느낌이 난다? 그런 네. 것도 어떤 인클로저의 어떤 특성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정말 이렇게 세 번째 곡에서 굉장히 전반적인 그런 느낌들, 이 오케스트홀즈가 추구하는 바가 세 번째 곡에서 정말 좀 적나라하게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오케스트홀즈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기 신호를 이제 소리 에너지로 이제 변환시켜 주는 거잖아요. 스피커라는 게 네, 일종의 이제 트랜스듀서라고 그러는데, 그런 변조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이제 설계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인지 세 번째 곡 이런 데서 저역도 실제로 굉장히 뒷베이스가 쫙 내려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고역 쪽에 뭐 관악기라든가 이런 게 나와도 에너지 손실이 별로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에너지 손실 없이 굉장히 꽉 찬 밀도감이랄까, 그리고 대역폭도 실제 스펙에 있는 것처럼 뭐 그 정도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유닛은 모듈로 세 등분돼 있지만은, 특히 오케스트라 대표성을 들어보니까 각 대역의 이음매는 정말 매끄럽게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따로따로 노는 그런 그렇죠. 느낌 전혀 없이 정말 매끄럽게 각 대역이 이어져 갖고, 진짜 그 해상력도 잘 살고, 네. 특히 저역 해상력이 오케스트라 대표성에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뭉치지 않고, 그리고 6인치면은 사실 3웨이 스피커에서는 좀 큰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부족함 없이 이 비교적 넓은 크기의 이 시청실을 좀 메웠다는 거 상당히 칭찬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케스트홀즈의 신작 OCS 600C 미니 이 모델을 좀 알아봤는데요. 저희도 뭐 오디오 쇼장이나 이런 데서 지나가면서 그냥 봤지, 이 심층적으로 이렇게 들어본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했던 거 예상보다 훨씬 더 좋네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오케스트홀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